제주의 역사를 꼬닥꼬닥 알아보는 시간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네, 진실 씨는 혹시 힘들 때마다 찾아 듣는 노래 있어요? 있죠. 이 드라마에서도 이제 OST로 쓰였던 노래인데 그 나라라는 혹시 노래 아세요? 제목이 나라예요? 나라. 아, 나라. 이게 어떤 이색 노래구나. 알아. 약간 가사가 이래요. 거기서 멈춰 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래서 일어나라. 힘들어도 일어나라. 이 곡인데 제가 혹시 이제 다들 지금 또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좀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졌을 때 좀 이렇게 푹 꺼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노래를 들으면 아직 내 시간이 오지 않았구나. 조금만 더 걸어보자 해서 딱 일어나게 되는 위로가 되는 노래가 나라입니다. 승우님은요? 저도 있는데 오늘 소름 돋은 게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가사가 주는 의미가 저는 그 심규선이라는 가수가 부른 부디. 부디 다시 한번 나를 안고 오 제발 지친 나를 일으켜줘.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우리 통했네. 네. 진짜 좀 약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게 저도 또 위로를 받네요. 그러니까 노래가 주는 힘이 이렇게 크다라는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또 두 분이 나오시는데 이 두 분은 어떤 노래로 위로를 받을지가 또 궁금합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림에 살고 있고요. 예, 백나나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경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예, 저는 대중음악 공부를 하고 있는 이준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께도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힘들거나 에너지를 얻고 싶을 때 찾아서 듣는 노래 있으세요? 저는 듣는 노래가 그때그때 달라지긴 하는데요. 요즘 듣는 거는 조선 재즈. 1930년대 조선 재즈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에너지를 주거나 힘을 주세요? 예, 들으면은 어깨가 들썩들썩. 그래요? 우리 회장님은? 저는 못 잊어 또 왔네. 못 잊어 또 한 해? 또 왔네. 못 잊어서 또 왔네. 못 잊어. 약간 어떤 노래예요? 다 사람이 자기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떠나면 올 기회가 없어요. 근데 고향이니까 잊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오든 두 번 오기 때문에 제가 우연히 행사 갔다가 어떤 가서 그 얘기를 그때 딱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요즘 매일 듣습니다. 아침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위로의 노래는 한 곡씩 있기 마련인데 오늘 꼬닥꼬닥 걸어볼 제주의 역사도 바로 노래로 위로를 건넨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족 해방의 기쁨과 함께 찾아온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그 당시에 민족의 애환을 달래줬던 노래의 주인공인데요. 어쨌든 가수다 보니까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우리 백나나 선생님의 노래로 열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완전 좋아요. 최고죠. 네. 그러면 첫 번째 노래 들려주시죠. 남만주다 북만주 포장을 흐른다. 이 목소리가 어떻게 이게 15살이요? 멜로디가 확실히 옛날 곡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약간 무선 마이크를 썼을 법한 그런. 그리고 이게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동동 극단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노래인가요? 예, 보통 오동동 하면은 오동동 타령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동동 극단이고요. 1940년에 발표된 곡인데 이 백나나 선생의 무려 데뷔곡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때는 이제 SP 음반이라고 그 앞에 한 곡, 뒤에 한 곡, 노래 두 곡이 음반 한 장에 들어가는데 이 오동동 극단하고 뒷면에 수록된 갈매기 쌍쌍 요 두 곡이 이제 데뷔곡이었죠. 그리고 이 데뷔곡부터
반응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근데 아까 1940년대라고 예. 했잖아요. 근데 1940년대면 TV도 없을 시절일 것 같은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제주에서 이런 가수가 탄생했다라고 하면 뭐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돼지도 잡고 뭐 몇 날 며칠 동네 잔치를 마을 했을 것 잔치 같은. 해야지. 네. 지금은 또 막 현수막도 걸어놓고 해야 되잖아요. 많이 달리죠. 신문에 광고 내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칠촌 그 조카들 칠이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 오경아 씨라고 그 얘기 들어봤더니 한참 후에 편지 오고 해서 알았고 처음에는 이제 숨겼대요. 그 명월이 옷이 집정촌이고 다 양반촌 되다 보니까 딴 따라 한다고. 그런데 워낙 방송에 이게 매처 크게 알려져 가냐 그때는 그때 오프는 거예요. 오남부시 딸이라고 하면서 집안에서. 그래서 했는데 아마 그때부터 이제 알려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57년도에 공연 처음 왔고 그때 와서도 제 고향이 한림 명월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러면 태어난 건 제주인데 여기서 태어나서 3살 때 저기 만주 쪽으로 함경도. 그래서 3살 때 했다가 9살 때 청진 쪽으로 왔는데 그때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 어머니가 제주도 분이니까 또 제주 여성들이 억척스럽잖아요. 그 오남을 어떻게 키웁니까? 근데 잘 키웠어요. 예. 일남사녀니까. 근데 그 백나나 선생님 실제 본명이 백난아예요? 오금숙. 오금숙. 예. 예명을 쓰신 거구나. 현안 예명은 그 백년서 선생님이 같은 소속이었잖아요. 예. 소속이고 해가지고 난초처럼 이쁘다고 하면서 또 이제 본인이 또 백년설이잖아요. 그래서 그 팩에서 농담 반 진담 반을 했다 그러는데 너 내 양딸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농담도 하면서 백나나라고 지어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 89년도 직접 들었어요 본인한테서도. 직접 만나도. 제가 그때 제주도에 3번 공연 왔거든요 한림에. 아까 얘기한 57년도, 61년도, 그다음 86년도인데 그때는 현인 선생님은 같이 왔어요. 그 한림 그 체육관이 뭐 한림이 난리 났죠. 자진해서 온 거예요? 예. 아니면은 그냥 일부러 내 온 건데 고향? 내 고향이니까 저 와야 와서 공연하러 오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향 제주를 떠났지만 뭐 떠나서 오랜 시간 생활했지만 고향에 대한 애정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수라는 직업이 엄청 생경한 경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낯설고 그랬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 백나나 선생과 같이 활동을 하셨던 그 반야월 선생, 예, 가수 활동도 하고 작사 활동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 회고에 의하면은 좀 인기 있는 활동하는 가수가 한 20명이나 됐을까? 그 시기에 예, 그 정도로 가수가 드물었고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백나나 선생은 이른바 그 태평의 공주, 그러니까 태평 레코드 소속이었기 때문에 태평 레코드를 그냥 떠받치는,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은 태평의 공주로 정말 일세를 그야말로 풍미했던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노래를 정말 잘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진 일대에서는 저 오씨집 딸이 노래 잘한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청난 재능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태평 레코드 선배 중에 박향림이라고 또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그 오빠는 풍각쟁이라는 노래 들어보셨나요? 오빠는 풍각쟁이야. 바로 그 노래 주인공이 박향림 선생님인데 그 두 분이 목소리나 창법에서 조금 유사한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건 제2의 박향림이다. 근데 뛰어넘었으면 뛰어넘었지 부족하진 않은 분이 바로 백나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능을 알아보고 주변에서 야, 너 한번 대회 나가봐라 한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은 그냥 묻힐 수도 있었겠어요. 그렇죠. 주변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백나나 선생도 본인도 노래 욕심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린 시절의 백나나를 잠깐 만나고 오겠습니다. 백나나 가족이 정착한 청진의 한 악기점. 일본 음악학교를 나온 사장이 경영하는 악기점이었습니다. 백나나의 본명은 오금숙. 이곳은 금숙이 등굣길에 늘 거쳐가는 곳이었는데요. 매일같이 악기점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는 본인도 어린 노래에 대한 금숙의 엄청난 마음을 관심이 사로잡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신곡이 나올 때마다 가사를 받아 적어 혼자 연습하곤 했습니다. 둘째 언니하고 누아하고 오빠하고 또 셋째는 반대하고. 막내였어요. 악기점에서 넷째. 흘러나오는 넷째. 음악을 듣다가 학교에 늦는 일도 허다했는데요. 학교가 끝나면 바로 또 달려오는 곳이 악기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 정말 특이하네. 어? 어떻게 저렇게 단번에 따라할 수 있지? 예, 이름이 뭐야? 오금숙이라고 해요. 아, 그래. 혹시 노래 공부 따로 한 적 있니? 아니요? 그래? 어떻게 노래를 듣고 금방 따라하지? 혹시 따로 배운 적이 없어? 아, 네, 그냥 지나가다 음악이 좋아서 듣고 따라한 것밖에 없는데. 아, 그래. 얘야, 너 잠깐만 여기 들어와 보지 않을래? 그래. 사이또라고 사이또 악기점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오도면의 이노리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 한참 그 노래가 유행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내가 불렀어요. 그걸 내가 불렀더니 아니 이 사장이 그냥 피아노를 탁 일절 딱 하고 딱 놓더니 말이지 날 쳐다보잖아요. 너 몇 살이냐고 그랬어. 아니 왜 그래요? 지금 13살이에요. 네 그렇게 됐더니 너 조금 뭐 하면은 좀 유망성이 있는데 성량은 풍부한데 잘 가르치면은 괜찮겠는데 혼자말로. 금숙의 음악적 소질을 알아본 악기점 사장은 적극적으로 그 재능을 키워볼 것을 권유하게 되는데요. 예, 금수가 얼마 없으면 그 청진에서 음악 콩쿠르 대회가 있는데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음악 콩쿠르요? 그게 뭔데요? 아, 노래 잘하는 사람들끼리 나와서 당시 청진은 좀 큰 곳이었어요. 그때 컸죠. 그때는 들어보니까 엄청 컸죠. 너는 목소리도 꾀꼬리 같고 너 정도 실력이면 아마 1등 할 거야. 안 돼요, 선생님. 큰일 나요. 우리 부모님 아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 그런데 나가면 학교에서 퇴학당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자, 응? 그렇게 해서 금숙은 빅타 레코드사 주최로 청진에서 열리는 신인 콩쿠르에 나가게 됩니다. 결과는 영예의 1등. 그때 금숙의 나이는 13살, 보통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노래하는 것을 반대했던 부모님 생각에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앞섰는데요. 너 그 손에 든 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요즘 가끔씩 레코드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길거리에서 노래 부른다던데?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흉보는 줄 알아?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참가한 콩쿠르에서 1등을 거머쥐지만 학교와 집에 알려질까 두려워 상으로 받은 축음기와 상장은 모두 친구 집에 맡겨놓곤 했습니다. 아니 이게 자랑거리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는 게. 근데 왜 저렇게 어머니가 막 이렇게 혼내고 상품으로 받아온 거 지금 같았으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됐다 잘한다고 했을 텐데. 친구 집에 맡겨야 되고. 너무 속상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요즘은 이런 대중연예 활동을 하는 게 가수든 배우든 진짜 집안을 일으킬 일인데 맞지.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좀 인식이 오늘날과는 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보통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이런 쪽에 뭐 재능이 있다고 해도 그거에서 뭐 하려고 시집이나 잘 가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백나나 선생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래도 부르고 이런 대회도 출전을 하고 그래서 공식 가수 데뷔하기 전에도 그런 기록들이 뜨문뜨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 태평 레코드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가수 데뷔를 했던 겁니다. 그럼 그 당시 1930년대에도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대중음악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192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고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1910년대 중반부터 이미 작품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대중음악의 대중가요의 시대가 그 당시 말로 하면 유행가의 시대가 열린 때는 1930년대라고 보면 되고요. 그때 이제 음반 산업도 자리를 잡고 또 TV는 없었지만은 라디오 방송도 있었고
또 각 극장에서 이런 무대 공연도 활발했고 그런 이제 일종의 그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서 대략 한 10년쯤 시간이 흐르고 성숙한 뒤에 이 백나나라는 가수가 딱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까 재현 드라마에 나왔는데 이난영 선생님의 목포의 눈물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당시에 되게 인기가 많았던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중 가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바로 그 이난영 선생도 사실은 처음부터 집에서 이렇게 밀어줬던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조금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말하자면 아버지 약값 벌겠다고 막 일본에도 공연을 가고 하여튼 나름 좀 곡절 끝에 이제 대가수로 우뚝 서신 건데 뭐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난영 선생이나 백나나 선생이나 가수로 데뷔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던 겁니다. 뭐 시대적 상황도 그렇죠. 그랬고 누굽니까? 그 우리 오빠 부대 남진 가수님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국회의원 그렇죠. 5대 때 했지만 다 불타버리고 고향 내려오라고 했잖아요. 그때 또 그렇겠어요. 인식이 딴따라는 인식 때문에 또 우리 백나나 이제 어머니가 이제 왕과시면 제주 고씨거든 고경화씨라고 제주 고집이 이제 딸이지만 또 집안이 또 이제 오시집 양반촌 되다 보니까 어디 양반집에서 노래 불러 처음에 그런 인식이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좀 어렸잖아요. 10대 나이였죠. 그렇죠. 예, 25년생이시라는 기록도 있고 뭐 27년이라는 기록도 있고 뭐 근데 25년이든 27년이든 간에 1940년에 데뷔를 하셨으니까 중학생 나이에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가수들이 특히 여성 가수들은 10대 후반쯤에 데뷔하는 게 보통이긴 한데 그래도 비교하면 굉장히 이른 나이에 데뷔하신 건 맞습니다. 그만큼 재능이 돋보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 나이에 데뷔했던 그런 뭐 다른 가수들도 있었나요? 비슷한 케이스를 굳이 찾자면은 그 알뜰한 당신으로 유명한 황금심 선생이 그 16살에 데뷔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백나나 선생이 그보다 더 어린 나이. 그렇죠. 자, 그럼 어린 나이에 가수로 무대에 서게 된 백나나 선생님 그 과정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등기요.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던 레코드사에서 보내온 등기. 그 안에는 돈 50원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는데요. 오금숙 씨, 지난번 신인 콩쿠르에서 1등으로 당선되었기에 신곡을 취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급히 서울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금숙은 언니와 단 둘이 서울로 올라가 자신에게 맞는 곡을 선택해 연습을 시작합니다. 실력과 외모, 가수로서의 자질을 모두 갖춘 오금숙.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 최고야. 정말 어디에 이런 인재가 숨어 있었지? 나무랄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런데 문제는 말이야, 아직 변성기가 지나지 않았단 말이지. 변성기가 오면 목소리도 음역도 변하니까 말이야. 이를 어쩐다. 결국 금숙은 일주일 넘게 노래 연습만 한 채 음반 취입도 못 해보고 다시 청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는 백나나 평이 돼서 백나나로 왜 콜롬비아에 꼭 취입을 시켜야 된다는 그 왜 그랬느냐. 이 박향렴이라는 여자, 박향렴이라고 하는 노래 기가 막힙니다. 그 여자가 콜롬비아에 있다가 나간 후입니다. 박향림이 하고에 이 백나나하고 이 노래 부르는 그 똑같습니다. 그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나나를 추천을 했는데 결코 변성기가 온다고 해가 집을 못 시키겠다고 해가지고 관두고 내려가 버렸죠. 그때도 노래 기가 막혔어요. 좋았어요. 설상가상으로 금숙은 태평 레코드사 주최로 열린 레코드 예술상 신인 콩쿠르에 나갔다가 입상은커녕 어이없는 상황과 부닥치게 됩니다.
그날 이제 정진 공연이 이 콩쿠르 대회가 끝나고 한데 그저 오금숙이 백면하지. 본명이 오금숙이니까 오금숙이 자기 뭐 형부, 어머님, 언니 뭐 그 가족이 뭐 한 20-30명 쓰러 왔어요 여관에. 그래. 아 우리 딸이 우리 뭐 처제가 이거 참 정진에서 노래 두 채 가르면 서러울 정도로 잘하는데 깨꼬리인데 왜 떨어졌냐 말이야 태평 콩쿠르에. 안 떨어졌는데 김교성 선생이 그 제일 잘한다고 이걸 최점포에다가 이렇게 표석을 해두었는데 통계하는 분이 그때 점수로 통계를 하거든요. 통계한 분이 이거는 떨어진 양으로 간주해가지고 그거 넣지를 않았다 그 말이야. 그 후 서울에서 열린 본선에서 다시 1등을 차지하면서 화려하게 데뷔하는데요. 연속 5차례 콩쿠르 1등 소녀 오금숙은 이때부터 백나나라는 예명과 함께 태평 레코드사 전속 가수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후 연이어 히트곡을 발표하면서 1940년대 당대 최고 인기 가수로 자리매김합니다. 가요의 무대는 백나나 하나를 허락하기로 하였다. 터져오르는 화산과 같이 그의 인기는 역대 명가수를 까맣게 떨어뜨리고 준마처럼 달린다. 오동동 극단 아리랑낭랑 일찍이 이런 히트가 드물었다. 와, 아까 스포츠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저런 거 못하는데. 그러니까. 네, 여러 차례 콩쿠르에 입상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데뷔의 길이 열린 건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이 흔했나요? 그러니까 이 콩쿠르라는 게 이 당시 보통 요즘 하면은 무슨 뭐 성악 콩쿠르 뭐 이런 식으로 차이콥스키 콩쿠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중음악에서도 그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콩쿠르를 통해서 데뷔한 가수들이 적지 않거든요. 뭐 고복수 선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론 모든 가수가 이런 그 말하자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과해서 가수가 된 건 아니긴 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루트였던 건 맞죠. 아까 보니까 뭐 5차례 연속으로 1등 했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다 쓸어버린 거죠. 지방에서 좀 노래 좀 한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콜롬비아 레코드도 나왔고 실제 오케 레코드에서도 가수 데뷔 이전에 오금숙 이름으로 그 공연에 참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각 음반 회사에서 이 소녀 오금숙의 가능성을 확실히 봤던 거는 맞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이 뭐 운일 수도 있고요. 맞았던 거는 이제 결국 태평 레코드였던 거죠. 5군데 그때 당시 5군데 레코드 사잖아요. 얘를 어떻게 이제 태평을 안 뺏기려고 하고 데려오려고 하고 그게 그렇죠. 집에 계속 들락거리면서 그 감시 쉬운 말로 관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쯤 됐으면 어머니께서도 조금 호의적인 걸 그럼요. 그 아까 그 어머니가 그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설득을 어머니 당했던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은 여전히 그렇게 쏙 갑자기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 딸이 벌이가 괜찮네. 그 당시 가수분들이 일단 월급제였고요. 그리고 처음에 입사하면 전송료가 따로 있고 달마다 월급이 나오고 취입할 때, 녹음할 때마다 수당이 별도로 나오고 공연하면은 공연 수당 따로, 방송 출연하면 그거 출연료 따로 이러다 보니까 웬만한 전문직, 의사, 무슨 뭐 고위 공무원보다도 인기 가수는 이제 그 수입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아까 50원을 계약금으로 우편으로 보냈잖아요. 당시 50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셨던 반야월 선생 말씀으로는 길 가다가 혹시 순사한테 잡혔는데 지갑 좀 봅시다 했을 적에 10원이 나왔다. 의심을 한대요. 그만큼 큰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가수분들에 대한 대우가 좋았다는 게 후했다는 게 이제 그런 데서도 나오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고 가수 백나나를 인기 가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대열에 올려놓은 곡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들었던 그 데뷔곡, 그 오동동 극단, 갈매기 쌍쌍도 반응이 괜찮았고요. 근데 이제 1941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히트곡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 아리랑낭랑, 그다음에 영화 이 주제가로도 쓰였던 망향초사랑,
그리고 한때는 정말 찔레꽃보다도 더 유명했던 그 집여성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이게 다 41년도의 대표적인 히트곡입니다. 한 해에 그럼 3곡을 다 히트했어요? 그 밖에도 많아요. 또. 진짜요? 다른 안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래도 많이 알기로는 찔레꽃 단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래를 빼놓고는 이제 백난호 선생님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보는데 지금 이 노래 잠시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것도 처음 녹음 그 목소리. 좀 표기가 있는. 언덕에 저가서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저희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었는데 얼마 안 됐잖아 그러면. 네,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그 대학 시절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제 친구가 광주에서 올라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밥을 먹고 우리 노래방을 가잖아요. 술에 엄청 취하면 이 노래를 진짜 이제 많이 불렀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이 소절이 아까 남쪽 나라 내 고향 이러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치면 광주보다 제주가 더 남쪽인데 제주도 출신인 나를 두고 광주가 남쪽 나라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아니 그 친구분도 그러니까 그리워서 그렇게 광주가 그리워서 불렀던 노래예요 그게? 잘 모르겠는데 술 안 마실 때는 멀쩡한데 꼭 술을 마시면 이 노래를 불렀었어요. 특이하다. 이 KBS에서 매주 월요일 하잖아요 가요 무대. 네. 이 가요 무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가요 무대 애창곡 1위가 이 찔레꽃인 거예요.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가장 많이 부른 노래하고 또 송혜 선생님도 여기 올 때만 송혜 선생님도 제일 많이 제가 마음에 담고 부른 노래가 자기도 고향을 송혜 선생님도 돌아왔지만 고향이 따로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자기가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노래가 아까 평균 선생님 얘기했지만 해방 6.25 거치면서 또 이산가족 이런 거 하면서 이게 자기 고향을 등진 사람들이 한이 맺힌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가 가수 백나나를 어떻게 보면 진짜 최정상에 올려놓은 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제주를 알린 거죠 또. 근데 아니 이 노래가 처음에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하여튼 발표 직후에는 조금 뜨뜻미지근했던 것 같은데 해방이 되고 그렇죠. 좀 세상이 좀 바뀌고 하면서 갑자기 이게 뜬 거예요. 뒤늦게. 이 노래가 우리나라보다 더 뜬 이유는 어디냐면 만주예요, 만주. 그 만주에 우리 해방 전에는 독립운동가들. 네, 그렇죠. 또 경상도는 한 마을 촌이 다 만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을 전체. 그러다 보니까 만주에서가 더 떴다 하더라고요, 이거에. 그러나 그만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망향 이런 게 가장 커서 그래서 지금 가요 무대도 다 1세대들이잖아요, 이 노래. 그래서 이거 더 애청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어쨌든 실향민들의 그렇죠. 고향에 대한 연민을 그렇죠. 해준 노래라서 고향이 꼭 남쪽이 아니더라도 고향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인기를 또 얻었던 것 같은데 찔레꽃 노래에 얽힌 또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애환을 함께 나누던 노래 찔레꽃, 여기에 깃든 에피소드들도 많은데요. 수고했다. 공연은 억수로 성공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남학생 아가 공연이 끝나면 이 꽃을 전해주라 하더라. 예쁘다. 그런데 이건 뭐지? 편지인가 보네. 공연 잘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례한 부탁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아파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바로 백나나 씨의 찔레꽃이거든요. 누워 계신 어머니께 백나나 씨의 찔레꽃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어떡해. 아이고 참으로 팬이 예전에 사연을 적어서 보내준 거네요. 그러나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으로 깊은 효자 아들이구나. 그러게요. 저도 꼭 가서 들려드리고 싶은데 공연이 계속 이어져 있어서. 맞다. 내일 오전 공연이 비어있다 아이가. 고마 그때 가서 보면 되겠네. 그래도 될까요, 선생님? 뭐 그래 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향민들의 향수를 달래주었던 노래 찔레꽃. 가수 백나나는 자신의 노래가 실향의 아픔과 외로움을 달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찔레꽃을 불러줍니다. 또 저렇게 착한 마음씨까지. 너무 직접 또 이렇게 찾아가면서 눈앞에서 불러주면 좀 얼마나 큰 위로와 선물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는 아직 텔레비전이 없었거든요. 예, 50년대 이후에나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음반으로 가수의 노래를 들을 수는 있지만은 목소리뿐이잖아요. 그치. 듣다 보면 궁금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싶은데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연에 가는 것밖에 없죠. 무대 공연에. 예. 네. 근데 그것도 일정이 맞아야 가는 거지.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맞아요. 그런 시절에는 우리 고장으로 그 공연팀이 안 오면은 참 만나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떤 그 스타에 대한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유사한 에피소드들이 그 당시 활동하셨던 분들 회고담에 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아까 뭐 1941년도에 히트친 노래 아까 세 곡도 예,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 음반은 계속 내셨나요? 시대가 좋았으면 훨씬 더 히트곡이 많이 나왔을 텐데 아시다시피 식민지 시절이었잖아요.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또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42년 이쯤 되면은 음반 제작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아예 1943년 말쯤 되면은 43년 말 44년 초가 되면은 중단됩니다. 더 이상 음반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 해방이 될 때까지는 공연. 그렇죠. 공연만 가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무대 공연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뭐 어디를 갔을까요? 뭐 조선팔도뿐만 아니라 만주까지. 아까 만주. 예, 만주 공연 많이 갔어요. 그리고 또 일본. 왜냐하면은 만주에도 그때 한 200만 우리 동포들이 일본에도 거의 한 200만 시장이 존재하니까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우리 동포들 위문 공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도 저 조선 반도에서 온 조선 가수가 노래를 괜찮게 잘 하네. 그러니까 물론 다수는 아닌데 그런 일본 팬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래에 대한 일단 열정이 백나나 선생님도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에서도 그 열정을 알아봐주고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수 백나나의 명성은 일본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아주까리 선창을 취입할 당시인 1943년 일본에서 만난 한국 최고의 가수 남인수. 그를 만나면서 백나나는 일본 진출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래, 오사카에서 아주까리 선창을 취입했다며? 캐스팅에 신경 좀 쓰셨네요. 되게 닮았어요? 살짝. 그래야죠. 그러지 말고 이곳 일본에서 활동하는 건 어떻겠니? 사실 한국에선 우리 가수가 설 무대가 거의 없거든. 너 정도 실력이면 이곳에서 국제적인 가수들과 함께 무대에 설 수가 있어. 제가 어떻게 그런 무대에... 아니야, 너 정도면 충분해. 오히려 넘치지. 이후 일본 킹 레코드사 취입과 함께 6개월 동안 한중일 가수들과 일본 순회 공연에 나서는데요. 너무 세련됐는데요. 무대라는 건 처음인데 얼마나 떨어놨던지 말이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있죠. 거기는 보니까는 거짓말 안 보태서 의상이 말이죠. 없는 게 없대요. 희한한 의상들이. 극장에 많이 부르더니 이 중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고 자신만만한 옷을 골라라 이거예요. 그 고른 게 아까 그거 처음 들여서 입어보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무대를 서는데 다 얼마나 떨어놨던데 그 밴드가 한 30명도 더 되대요 그때. 와. 그 당시에 해외 진출까지 한 거 보면은 좀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K-팝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인기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뭐 정확한 그 당시 예컨대 일본 팬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노래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 말은 달라도 국적은 달라도 노래 잘한다, 저 가수가 목소리 좋다 하는 거는 누가 들어도 금방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무대에서 우리 제1교포 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본 팬들에게도 상당히 주목을 관심을 받는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소속사에 잘 되면 웃돈 줘가지고 막 또 끌어오고 그러잖아요. 저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아니 저 때죠. 이중 그게 계약돼가지고 1년 반 금지당하고 굉장히 좀 나름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게 맞아요. 1943년 봄쯤인데요. 태평 레코드에서 정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뺏길까봐. 근데 그 와중에 그 전까지는 이제 잘 지킨 건데 포리돌 레코드라고 경쟁사가 있었습니다. 그 포리돌 레코드사에서 이제 손길을 뻗쳐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적을 할 뻔했대요. 그리고 일본의 도쿄에 가서 포리돌 레코드 녹음실에 가서 녹음도 했대요. 그런데 제동이 걸린 거죠. 태평 레코드 그 관계자들이 원래 소속사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상도 이상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백나나는 못 준다. 지키고 그래서 녹음해놓은 거 다 그냥 폐기 처분하고 다른 가수는 데려가도 되지만 백나나는 안 된다. 예. 그만큼 정말 태평이 그야말로 공주님이었죠. 한 1년 반인가 저 정지당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이미 음반 생산이 많이 위축돼서 그런 조치가 뭐 실효적이진 않았겠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그만큼 이 음반 업계에서 백나나의 행로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겁니다. 그만큼 실력도 인정을 모든 게 받았던 인정받은 거네요. 거죠. 모든 게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노래 들어볼까요? 저거리 걸음 이 노래 한번 아시죠? 그럼 다 알려져가지고 리메이크를 몇 번 하고 하니까. 보들립지는 앞겨울에서 서쪽 새울 때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래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한석영 씨가 부른 노래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아요. 아, 이거 백나나 선생님 노래였어요? 그렇죠. 원곡이죠. 1949년에 발표가 됐는데 그 당시에도 히트를 했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백나나 선생님이 원래 원곡 가수라는 게 조금씩 이제 잊혀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리메이크 가수의 노래로 좀 더 많이 알려진 뭐 그런 감도 있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주 출신 한석영 씨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한 92년도에 불렀었고 떴죠. 그래서 떴죠. 많은 분들은 한석영 씨 노래로 알고 있어요. 한석영 씨로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 원곡 가수가 다른 분도 아니고 제주도 출신 백나나 선생이니까 최소한 제주도 도민들께서는 이 정도는 기초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왜 이 낭낭 18세가 많은 분들에게 리메이크가 됐을까요? 제가 듣기에는 좀 분위기를 좀 덜 타는 곡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애조 띈 노래들은 좀 그런 개인적이든 어떤 사회적이든 그런 분위기가 잡혔을 적에 좀 더 반응을 받게 될 텐데 낭낭 18세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쾌해요. 경쾌하고 발랄하고. 발랄하고. 어느 시대의 청춘이든 요즘은 좀 어렵겠지만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이 노래는 젊은이들한테 뭔가 어필하는 그러니까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리메이크도 많이 됐던 거고. 근데 아까 진 씨 원곡 들어봤잖아요. 네. 아니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그 요새 유행하는 챌린지 중에 혹시 선생님 두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탕후루 챌린지라고 아세요? 아, 예. 탕 후루. 근데 낭낭 18세에서도 소쩍궁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소쩍궁. 우리가 이제 탕처럼 소쩍궁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지 않을 예전에 그 연구 없다 심영래 씨가 이 소쩍궁을 가지고 한때 또 굉장히 히트셨잖아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코미디 프로 제가 많이 써먹었어요. 아 진짜 소쩍궁을요? 잘하면 나갈 거야 아마. 모르시죠? 몰라요. 난 기억 안 나. 다치 띠르르르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너 당장 짐싸. 그러니까 저는 뭐 노래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좀 가수 백나나 인물 자체를 많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기념사업회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백나나라는 이 세 글자를 알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실 재작년에 이제 그 가요제 입상자로 해서 백나나 공연단을 만들었는데 이 백나나를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재작년 9월 7일 날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9월 25일부터 공연이 시작된 건데 한림의 경로당이
네 군데인데 작년까지 이제 다 무리 공연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백나나 주민자치 프로그램 백나나 노력의 실 그것도 아주 이제 잘 되고 있고 그거고 백나나 장학회 해가지고 이제 크진 않지만 장학 사업 시작됐고 이거 세 개는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백나나 가요제는 뭐 올해 끝났잖아요. 예, 이번에 한 60명 정도 출연했는데 이번에도 본선에 7분이 올라갔어요. 타지역 분이. 그런데 지금까지 순수한 제주도 분이 대상 받은 적은 원래 받았는데 3번째요. 다 육지분입니다. 그만큼 실력도 인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요제도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한숲을 뮤직 페스티벌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노래자랑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경로당에 슈머를 자장가 불렀던 87세 할머니 나오신 거예요. 대박 난 거예요. 완전 프로 저래 가라 할 정도로. 여디 밀고. 예. 와. 김정숙 할머니라고 대림 할머니인데 대림 노인 회장님이 프랭카드도 만들고 오고 하는데 그 노인이 다 왔어요. 근데 너무 잘하시죠.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알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경로당 가면은 맨 처음 가면은 백나나 고향 어디 하면은 딱 4글자예요. 마침 우리 선물 주거든 제가. 우리 저 단장님이 난 가끔 저 구경 가는데 딱 4글자 답이 4글자입니다. 우리 한림. 그게 정답이요. 백나나 고향 왜요? 어디 한림이라고 하면 안 돼요? 명호로 하면 땡이에요. 우리 한림의 정답 4글자. 그 누가 맞춰요? 아니 작년에 다 교육시켜 놓으니까 한림의 노래는 하면 일단 다 찔레꽃. 아니 뭐 백나나 선생님도 하늘에서 참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후학 양성에도 뜻을 품어가지고 학원도 운영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노래만 잘하는 가수에 그치지 않고 이런저런 활동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대중예술의 뜻을 두고 있는 후배들을 위한 학원, 그리고 또 다방도 그러니까 그 다방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영업장이 아니라 대중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래서 이제 다방 운영도 많이 하셨고 직접 뭐 북해 악단, 파라다이스 쇼 이런 식으로 공연단체 운영도 하셨고 양지학원도 했었고 예, 정말 여장부라는 표현이 정말 어색하지 않은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집안이 그래. 아니 보니까 사진 이렇게 나왔지만 골격도 좀 크신 것 같고 집안이 다 그래요. 통도 크고 아까 우리 배포도 크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배포도 커요. 남자예요. 시원시원하시고 찬바람 불던 식민 치하에 매정말력 무대에서 만세 소리 더 높이 던 해방의 무대에서 포연히 자욱하던 6.25의 무대에서 뜨겁게 성원해 주신 팬들이 박수 소리 또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사랑이 많고 아직도 열정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리움도 많고 아직도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끼지 않고 열심히 팬 여러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백나나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전 제일 궁금한 게 잘 모르는 세대니까 어떠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 저도 사실 백나나 선생님 하면 오페라 가수인가 이게 이름 자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오늘 주제라고 하니까 찔레꽃도 들어보고 낭낭 18세도 이제 좀 들어보고 했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혹시 이제 또 들고 또 제주 출신이다라고 하니까 또 우리가 또 기억을 잘 해야겠다라는 이제 또 생각이 듭니다. 그 노래 자체도 힘이 있는 거지만 그 노래를 누가 불렀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거 80년 넘었잖아요. 나는 좀 아직 제주도에서는 이 백나나라는 이름도 있지만 이 지금 상황에서 놔두면 이게 언제 어떻게 소멸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내가 육지 가이드 다 돌아봤거든요. 많이 가보고 하는데 진짜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에서 좀 더 기울여주고 이걸 이제 관심 갖고 이제 발전하는 방향을 신경 쓰자면은 이게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선생님 어떠셨어요? 뭐 일단 제가 좋아하는 가수시기도 하니까요. 백나나 선생이. 그래서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저로서도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이고 뭐 좀 당부 말씀이라면은
사실 특히 젊은 분들은 백나나 선생의 이름 또는 그 노래를 잘 모를 수 있죠. 예, 충분히 그렇긴 한데 그리고 처음 들으면은 뭔가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근데 음식처럼 음식도 왜 처음 먹어보는 거는 바로 맛을 느끼긴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노래도 음악도 처음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장담합니다. 10번만 들어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진가를, 백나나라는 가수의 그 진가를, 노래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방송을 계기로 조금 더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내년이 또 백나나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100주년인데 저희들이 12월 말에 이제 내년에 100주년 기념 이제 사업회 이제 추진위원을 따로 이제 그 기관단체로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탄생 100주년 해가지고 다른 행사도 계속 한림에서 그 가요제만 말고 다른 문화 행사도 계속 이제 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그리고 또 백나나 기념사업회의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어질 대중문화 그리고 제주 역사 속에서 우리 백나나 선생님이 오래도록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정말 재밌게 풀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주의 역사 속으로 꼬닥꼬닥 걸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